1시간 전 휴대폰 화면에 익명의 메시지가 떴다. 흐릿한 침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차를 몰아집으로 향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소리치거나 싸우는 대신 또 달려들어 그들을 지저갈기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아내가 집에서 성폭행을 당해 들었다. 그것은 한서연의 향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맞춤 향수만을 사용했으니까. 나는 문가에 선 채 완벽한 외부인처럼 그들을 바라보았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은 여전히 뒤엉킨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나를 본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다. 마치 잘못 놓인 두 개의 조각섬처럼. 그 남자 한서연의 얼굴에서 경악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짓이 들통난 당혹감과 수치심이 사라지고 그 혼비백산한 모습은 마치 이 집에 남긴 자신의 오물을 감추려는 듯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겨움을 불러일으켰다. 내 가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짓눌리는 듯했고 피가 맹렬히 머리끝으로 치솟았다. 사진은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가워. 분노?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가웠다. 분노? 욕설? 그런 건 너무나 피상적이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공허함, 마치 오장육부가 모두 파헤쳐져 죽음 같은 정적맞는 모두 파헤쳐져 죽음 같은 그런 건 남은 듯한 그런 감정만 남은 듯한 그런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이었다니.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을 뿐. 차가운 액정을 응시하며 머릿속에 각인된 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아내가 집에서 누군가에게 침해당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이 한마디는 마치 고요한 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평소에는 섬세하고 아름답던 그 얼굴이 공포로 인해 일그러졌다. 이준호, 당신 미쳤어? 그녀는 소리치며 침대 시트를 몸에 감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듯했다. 나는 미미하게 몸을 옆으로 틀었고 그녀는 허공을 휘저으며 헛수고를 했다. 나는 차갑게 그녀를 휘저으며 헛수고를 했다. 나는 차갑게 그녀를 흘긋보더니 이상보다 빨랐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의 접촉을 거부했다. 나는 휴대폰 수화기를 향해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제 남자친구예요. 그녀의 날카롭고 불안한 목소리가 전화 너머 정찰의 귀에 또렷이 들려왔다. 동시에 그것은 얼음에 담금질한 칼날처럼 내 귓속을 잔인하게 갈렸다.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고 이내 차분하고 전문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나는 주소를 알리고었다. 전화를 끊었다. 꼭 나를 파멸시켜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고 억울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마치 잘못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듯이. 김민주는 겨우 바지를 입고 한쪽 구석에 잔뜩 웅크린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기건 오해입니다. 저와 서연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내가 산 집에서, 내가 자는 집에서, 내가 산 집에서, 내가 자는 사이라고. 그 말은 경찰에게 가서 해봐.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며 고급 아파트 단지의 고요를 깨뜨렸다. 10분,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마치 미리 계산이라도 한 듯 정확했다.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경찰관이 서 있었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다. 목소리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깔끔한 제복 차림이었다.
그녀가 바로 윤경희님이었다. 나는 손을 들었고 얼굴에는 적절히 피로와 상처받은 감정을 드러냈다. 윤경희님의 시선은 내 얼굴에 2초간 머물렀고 이내 뒤에 있던 동료들에게 현장 봉쇄, 증거 수집, 그리고 새 당사자를 분리하여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다. 현능적이고 효율적이었다. 나는 단독 신문실로 안내되었다. 한서연과 김인준이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준호 씨,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보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경희 님이 직접 와서 질문했고 손에는 기록 노트를 들고 있었다. 나는 미간을 문지르며 일부러 목소리를 잠기게 했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배경이 우리 집 침실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죠. 걱정돼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배경이 우리 집 침실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죠. 걱정돼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아내를 깊이 사랑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은 남편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왜 강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윤경희님을 추궁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스스로 칼처럼 날카로웠고 내 모든 위장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침대 협탁 위에 누인가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가 분명 자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위에 서연이의 머리카락이 엉켜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고 목소리에는 열었고 목소리에는 열었고 목소리에는 열었고 이 모든 것은 물론 내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 가위는 서재에서 가져온 것이었고 머리카락은 화장대 빗에서 뽑은 것이었다. 찢어진 실크 장옷은 내 손으로 직접 찢은 것이었다. 심지어 나는 천이 찢어질 때의 귀에 거스리는 소리를 기억했다. 마치 우리 결혼 생활처럼 깔끔하고 단호하게 찢어지는 소리. 윤경희님은 기록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남자는 그들이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쌌다. 경찰관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제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른 신문실에서는 한서연과 김민준이 아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자발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심지어 나를 역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증거들, 가위 위에 머리카락 찢어진 잠옷,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변명을 창백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다르다. 일단 입건되면 형사 수사 절차에 들어간다. 그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김민주는 가장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내가 신고한부터 그의 운명은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몇 시간 후 윤경희 님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표정은 엄숙했다. 이준호 씨, 저희가 현장에서 맞습니다. 한서연 씨와 김민주 씨 모두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절차에 따라 저희는 강간 혐의로 입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당분간 유치장에 구금되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지장에 구금되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지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그녀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법이 제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법이 제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윤경이 스치는 감정이 스치는다. 내가 경찰서를 나설 때 한밤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서연 부모님의 전화였다. 이제야 진짜 쇼가 시작되는군. 한서연의 부모님은 거의 경찰서로 뛰어들어오다시피 했다. 그녀의 어머니,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여인은 나를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날카로운 손톱으로 내 얼굴을 향했다. 이준호이 빌어먹을 자식.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내 딸을 파멸시키려는 거야? 나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에 가볍게 몸을 피했고 그녀는 너무 힘을 준 탓에 몇 발짝 휘청거렸다.
한서연의 아버지, 오랜 세월 고위직에 있으면서 명령에 익숙해진 그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다. 나를 가리키는 손은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준호,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 이준호 사이에,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 이런 비열한 수단으로 서연이와 김민준을 모함하다니. 이건 네 무덤을 파는 인준을 모함하다니. 장인어른의 위협은 여전히 오만하고 고압적이었다. 지난 5년간 이런 말은 수없이 들었고 매번 나는 인내하고 물러섰다. 한서연의 아버지가 내가 실직했을 때 실제로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 가족이 내 앞에서 항상 우월감을 유지하는 근거였다. 그들은 나 이준호가 한서연에 재생했다. 그들은 나 이준호가 한서연의 집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들의 히스테리에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한서연의 절규 섞인 변명이 텅 빈 경찰서, 복도에 유난히 또렷하고 비웃음처럼 울려 퍼졌다. 한서연 부모님의 고함 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그들의 창백한 얼굴은 순식간에 오색 찬란하게 변했다. 나는 녹음 파일을 끄고 평온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장인어른, 장모님, 장인어른, 경찰이 멸륜인지는 경찰이 명확히 조사할 겁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다리 명확히 조사할 겁니다. 전에가 다른 남자와 우리 집 침실에 있는 남자와 우리 집 침실에 있는 남자와 한서연의 아버지는 내 말에 막혀 할 말을 잃었고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리며 분명히 크게 화가 난 듯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입술을 떨며 나를 가리킨 채 한참 동안 제대로 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들이 나와 대치하는 동시에 내가 미리 준비해둔 모든 것이 인터넷에서 조용히 확산되고 있었다. 충격. 금융업계 종사자, 아내의 외도 목격 후 강간신고? 고도의 지능적 복수극인가? 또 다른 이면이 있는가? 재벌과 결혼 뒤에 숨겨진 오늘날의 반전. 내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여론은 가장 눈길을 끄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이 파문을 폭발시켰다. 나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수많은 구경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여론은 곧 두 파로 나뉘었다. 일부는 내가 잔인하다고 비난하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건 모함이야. 이건 모함이야. 이건 모함이야. 이 남자 속셈이 너무 깊고 무서워. 다른 일부는 나에게 동정을 표하며 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행동하는 뒤에는 말 못할 고충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봉 몇억 버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격하겠어. 이게 바로 고도의 지능적 복수야. 울고불고 하지 않고 법적인 무기로 문제를 해결하다니 대자임을 강조했고 대중에게는 진실이 밝혀야자임을 강조했고 분명 여자가 더 심한 죄를 기다려보자. 다음 반전을 기다려보자. 나의 변호사 팀도 지키과 동시에 그들은 교묘하게 여론의 남성이 결혼 생활의 배신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끌었다. 한서연과 김민준의 아사나스 계정은 곧 네티즌들에 의해 파헤쳐졌다. 휴가 때 찍은 그들에 의해 파헤쳐졌다. 휴가 때 찍은 그들의 다정한 사진들. 이준호 씨가 이렇게까지 할 만하네. 이준호 상호작용들은 기록계 막잔을 조랴 대중에 그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이준호 씨가 너무 불쌍하다. 억울하게 바람맞았네. 경찰서에서 윤겸희 님도 나의 진술을 재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초동 감정보고서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표정은 엄숙했다. 이준호 씨, 저희가 그 가위를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그 위에 한서연 씨의 머리카락 외에 선명한 지문 하나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날카로운 시선을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 예조 결과 이 지문은 이준호 씨의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살짝 웃습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윤겸희님,
그 가위는 제가 평소에 과일을 깎을 때 사용하던 겁니다. 제가 사용한 것이니 지문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머리카락은 아마 서연이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묻었을 수도 있겠죠. 평소에도 좀 덜렁대는 편이라서요. 이 설명은 빈틈이 없었다. 평범한 남편이 어떻게 늘 사용하던 가위의 흔적까지 꼼꼼히 확인하겠는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게 그녀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음을 알려주었다. 나는 상관없었다. 나는 그녀가 의심하게 만들고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계속 추적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한서연은 신문실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녀는 바에 울고불고 나를 저주하다가도 경찰에게 풀어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여론의 열기는 계속해서 치솟았고 내가 재직 중인 회사도 홍보팀을 통해 나에게 위로와 지지를 표명했다. 결국 현재 나의 대중 이미지는 피해자였고 회사가 내 편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날이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한서연, 김민준, 그리고 그 오만했던 한서연의 가족들. 한서연, 김민준, 그리고 그 오만했던 한서연의 가족들. 경찰의 침실 초동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침대 시트에서 한서연과 김민준의 생물학적 흔적이 검출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법의학팀은 한서연의 몸에서 명백한 폭력으로 인한 손상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강간 혐의를 다소 약하게 만들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듯했다. 한서연과 김민준의 변호사들도 점점 기세등등해지기 시작했고 나는 즉시 윤경희님에게 두 번째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특수 경로를 통해 준비한 몇 가지 병원 진료 기록과 심리상담 보고서였다. 기록에 따르면 한서연은 지난 6개월 동안 명백한 정서적 거리두기 경향을 보였고 나와의 부부 관계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심리상담 보고서는 그녀를 반려거했다. 심리상담 보고서는 그녀가 경미한 정서, 장애를 겪고 있으며 자주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윤견희님, 저와 서연이의 결혼 생활은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에게 냉담했죠. 저는 그저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병원에도 데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김민준에게 조종당했던 건 아닐까요? 나는 결정 건 아닐까요? 그가 우리 집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집의 보안 시스템은 항상 월미리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집의 보안 시스템은 항상 완벽했습니다. 제 친민준 같은 공간이죠. 나는 강간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교묘하게 정신 지배와 사전 계획된 범죄의 방향으로 초점을 돌렸다. 윤경희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내가 제공한 이 증거들은 원래는 명확해 보이던 불륜 사실에 두꺼운 안개를 드리웠다. 한서연은 더 자세한 법이었게 되었다. 결과는 내 예상대로의 박제자, 김민준의 혐의였다. 그녀의 몸에서 김민준의 생물학적 흔적이 검출되었지만 확실히 명백한 면 피해자의 정신 상태나 특수한 처지를 이용하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든 후 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윤경희님은 김민준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했다. 질문의 초점은 더 이상 사건 발생 시 폭력 사용 여부가 아니라 그와 한서연의 감정적 얽힘, 그가 우리 집에 들어온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그가 한서연의 정신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 질문들 앞에서 김민준은 우물쭈물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한서연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었고 한서연이 열정적으로 그를 맞이했다고? 이런 말들은 한서연의 불안정한 정서라는 설정 앞에서 그를 교활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뿐이었다. 동시에 나는 변호사를 통해
언론의 법의학 감정 절봉에 언론의 법의학 감정 결과의 일부를 은근히 흘렸다. 물론 내가 가공한 버전이었다. 명백한 신체적 자아를 쓰는 명백한 외상은 없었지만 여론의 방향은 다시 한번 내가 조용히 뒤틀어 놓았다. 이어서 한서연의 절친이라고 자칭하는 계정이 온라인에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내 친구가 불쌍해. 아마 조종단했을 거야. 글에는 한서연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친구들을 멀리했으며 말솜씨 좋은 남자 동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글 전체가 김민준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어떤 때는 돈이 소위 우정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하다. 인터넷에서 김민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감정 조종자가 되었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 주범이 되었다. 경찰 측에서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 집의 스마트 보안 시스템이 사건 발생 몇 단 동안 시스템이 30분 동안 신호가 끊겼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물론 나는 그에게 그 감시 영상이 내가 직접 삭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영상에는 한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김민준을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심지어 기술적 고장의 흔적까지 일부러 만들어 놓았다. 나의 부모님도 고향에서 올라오셨다. 그들은 언론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엄청난 여론의 압력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한서연과 김민준은 증거 불충분으로 일시적으로 석방되었지만 사건은 취하되지 않았다. 강간 혐의라는 날카로운 칼날은 항상 그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명예, 직업, 사회생활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입이 완전히 무너졌다. 내 마음속에는 한전이 무너졌다. 나는 그들이 혼이 나간 채 경찰서를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도망갈 곳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빗다이 적이 없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경찰서를 나선 후 한서연과 김민준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서연의 휴대폰은 불이 났다. 친척, 직장 동료들의 전화와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두 추궁과 비난이었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는 즉시 그녀를 정직 처분했다. 그는 개인적인 행동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니. 동시에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 즉 SNS상의 친밀한 흔적, 침실의 생물학적 검사 보고서, 그리고 가공된 심리, 상담 기록을 첨부했다. 나의 요구는 명확했다. 이혼과 재산분할, 한서연을 유책 배우자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고 나의 정신적 배우자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고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을 통해 그들의 추문을 대중의 시선 속에 완전히 각인시켜 장인어른은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여론을 잠재우려 했고 심지어 법정에서 나의 증거를 뒤집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5년 전 그들에게 의지하던 풋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었다. 지난 5년간 나는 금융계에서 조심스럽게 기반을 가져왔고 축적한 자원과 인맥은 한서연했지만 어떤 채팅 기록이나 통하지 못했다. 나의 변호사팀은 한서연의 가족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다. 나의 변호사팀은 한서연과 김민준 진술에 헛정확히 파고들었다. 한서연은 한 번은 자발적이었다고 말하다가도 가족의 설득에 넘어가 김민준에게 협박당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앞뒤가 모순되는 진술은 판사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재판전 조정 단계에서 한서연의 어머니가 울면서 나를 찾아왔다. 모든 품위를 내려놓고 애원했다. 이진우, 지난 5년간의 점을 생각해서라도 서연이를 용서해줘. 재산은 우리가 덜 받아도 돼. 소송만 취하해줘.
제발 서연이가 망신당하지 않게 해줘. 나는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한치의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5년 전 그들 가족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한서연은 내 돈을 펑펑 쓰며 다른 남자와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째서 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장인어른은 오만한 말투로 나의 실직을 비웃었고 장모님은 내가 개천에서 용난 격이라며 은근히 비웃을 때 어째서 한치의 여지라도 남겨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나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내가 원한 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시에 윤경희 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새로운 조사 보고서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엄숙했다. 이준호 씨, 저희가 이준호 씨, 저희가 이준호 씨, 저희가 이준호 씨 했다. 이준호 씨 되겠습니다. 소위 시스템을 재검사했습니다. 소위 시스템 노후화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려보듯 나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한서연 씨의 절친이라고 자칭한 그 네티즌도 저희가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이준호 씨로부터 거액의 이체금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준호 씨는 혹시 처음부터, 한서연 씨는 혹시 처음부터 한서연 씨와 김민준 씨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소위 성폭행으로 오해했다는 것은 혹시 정교하게 계획된 함정이 아니었습니까? 수년간의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경쟁은 이미 나를 태산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로 단련시켰다. 나는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경희님, 제가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익명 문자 메시지가 제가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익명 문자 메시지도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제에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감시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삭제한 것은 그 추잡한 장면들의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간으로 신고한 것은 사심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그들을 증오했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하지만 저는 노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눈빛을 굽혔다. 한서연은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본래 불균형적인 조종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저 경찰이 개입하여 진실을 밝히고 저에게 정의를 돌려주며 한서연에게도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의 설명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다. 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도 동기를 피해자의 반격과 아내에 대해 간격과 동기를 피해자의 반격과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포장하여 윤경희님이 쉽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윤경희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었다. 이준호 씨, 배신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복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종적으로 이준호 씨가 고의적인 무고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의 싸움에서도 나는 여전히 우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유죄로 만들 충분한 증거를. 다른 한편으로 한서연과 김민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김민준은 직장을 잃고 명예가 실추되자 모든 원망을 한서연에게 쏟아부었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을 망쳤다고 생각했고 여러 차례 찾아와 괴롭히며 심지어 인터넷에 한서연의 사적인 사직을 만들었다. 서로를 물어뜯는 난투극이었다. 한서연의 가족은 파문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한서연의 가족은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홍보팀을 고용해 들여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견뎌야 했고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결국 집안의 수목원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혼 재판이 예정대로 열렸다.
법정에서 나의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조리 있게 제시했다. 한서연의 변호사는 궁지에 몰려 반박했다. 한서연의 변호사는 궁지에 몰려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우리 부부의 이혼을 판결했고 한서연은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의 30%만 분할받게 되었다. 판결문을 받아든 그 순간 나는 상상했던 흥분 대신 약간의 공허함을 느꼈다. 몇 달간 지속되었던 이 복수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김민준, 한서연, 그리고 한서연의 가족 모두 응당한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나는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 이혼 후 한 달, 나는 갑자기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녹음 파일과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녹음 파일은 나와 사설탐정 사무소의 대화로 내가 어떻게 익명 문자, 메시지 발송을 계획하고 어떻게 절친을 시켜 글을 올려 여론을 유도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진은 내가 서재에서 한서연의 잠옷을 찍고 가위를 놓는 장면들이었다. 발신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위를 놓는 장면들이었다. 발신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 한 문장만 남겼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녹음 파일과 사진들은 인터넷에 게시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이전에 나에게 동정을 표했던 네티즌들은 일제히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교활하고 음험한 남자, 법을 이용해 남에게 복수하다니.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을 그가 계획했어. 이 남자 너무 무서워. 이 남자 너무 무서워. 내가 다니다 너무 무서워. 이 남자 너무 무서워. 이런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건 좋은 짓이 아니야. 주가는 하락했고 몇몇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었다. 이사회는 나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며 조속히 파문을 잠재우라고 요구했다. 윤경희님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손에 확실한 증거가 들려 있었다. 이준호 씨, 저희 조사에 따르면 이준호 씨와 사설탐정 사무소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준호 씨가 무고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진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의심할 만한 차가운 수갑이 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직접 불태운 복수의 불길이 결국 나 자신을 태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의실에서 나는 맞은편의 윤경희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수년간 마음속에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실 저는 한서연이 바람 피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진녀는 한 번도 진정으로 통한 저는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제 노력으로 명문대에 합격하고 금융계에 입문했습니다. 한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알게 되었죠. 한서연은 제가 젊고 유능하여 품이 있는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와 결혼해 저와 결혼 경모를 정말 저를 경모를 저와 그녀의 가족은 저를 뼛속까지 무시했습니다. 5년 전 그녀의 가족은 저를 뼛속까지 무시했습니다. 내가 위자료를 챙겨줄게. 아니면 이 바닥에서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그 순간 저의 모든 존엄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며 부와 인맥을 쌓았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오만함과 배신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법의 마지노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준호 씨는 사실은 증오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였을 뿐입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나는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한서연과 김민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존재했고 나에게도 배신당한 전제가 있었기에 법원은 나에게 징역 6개월을 나의 직업과 명예는 완전히 망가졌다.
휴대폰을 꺼내 한서연이 보낸 메시지를 보았다. 이준호, 우리 모두 졌어.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빗물이 내 머리카락과 옷을 때렸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증오는 소용돌이와 같아서 일단 빠져들면 다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내가 이 전쟁의 승리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모든 인생을 잃었다. 멀리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내렸다.